자, 베프의 촉입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사건 사고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게 사건 사고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지력이 있는 본인이 주장입니다. 명태균 씨 얘기를 좀 합니다. 자, 이 사람 오늘 창원지검 검찰 조사도 봤는데 또 뉴스에서 뭐 계속 오르락내리락 거리잖아요. 베프님 또 전문가시니까 뭐 지금 수사 선상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단적으로 싸구려들이죠, 싸구려들. 싸구려들이 예. 이 사건 사고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저는 사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말 습관을 좀 봤습니다. 말 습관이요? 예. 자기 중심의 말, 그다음에 요자 붙이는 거, 그리고 말을 이제 자기 혼자 우웅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뒤에 요자 붙이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말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자기 얘기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 힐난하는 그 뭐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몇 있죠. 그런 사람들 싸구려들이죠.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게 명태균 씨가 시작 자체는 정치적으로 시작했다가 여론 조작도 있었고요. 금전 문제도 있었고 또 지금 말씀처럼 명태균 씨가 말을 바꾸기도 하고 뭐 허세도 부리고 거짓말이었다가 스스로 얘기하다가 증거 있다 했다가 뭐 휴대폰 없다 있다 뭐 말 계속 바꾸는 모습 SNS에 우리 베프님 지적하셨지만 순간순간 자기 심경이 변하는 모습을 다 그렇죠. 그대로 자기가 쓰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하다, 싸구려다 이렇게 표현 주셨는데 표현은 싸구려죠. 예. 표현은 싸구려인데 다 거짓말이죠. 쉽게 말하면 다 거짓말이지만 표현을 싸구려를 하는 이유가 있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먹히니까.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먹히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이제 동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엄격한 몇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해 준 것 같고 이게 이제 자석의 N과 S극처럼 네. N 있을 땐 튕겨나가고 S 있을 땐 붙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수시로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허세나 과시를 하고 강약 약강처럼 나타나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은 사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예. 거짓말이다. 예. 좋습니다. 자, 언론에 공개된 명태균 오늘 우리 베프님하고 심층적으로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 저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허세 부리는 거, 과시하는 거, 또 강약 약강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조은이 전화 왔더라고. 저 조은이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내가 무슨 서울대를 나왔어. 서울에서 홀렸어까지 소 젖자다가 나온다. 네? 다 알아. 근데 그 사람들 왜 나를 그렇게 대할까?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김건희가. 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그래. 어제 딱 한마디 했어, 김건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한수, 김진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 반은 명태균이가 뒤에서 했다는 거는 알지.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 때문에 네네. 김영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아,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난리 뒤집어진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윤상인이 제일 친한 함성대기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대기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서울 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이 진짜 이게 말하는 것들이 그죠.
누구 한 명씩 다 언급해. 네. 다 알만한 사람들 언급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뒤에 호칭을 안 붙입니다. 예. 함성득이, 김건희, 김진태, 김건희, 뭐 윤석열 뒤에 안 붙이고 윤석열이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붙이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가 막 하면은 아마 저는 김진태나 뭐 저기 함성득이 뭐 이렇게 진짜 안 하는지 몰라도 얘기할 때 그렇게 계속 했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면 이게 잡탕밥이거든요. 예. 잡탕밥에 넣어갖고 우리는 같은 똥물을 묻힌 사람들이야라고 하면은 예. 굉장히 동료의식이 생깁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야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막 돌면은 쉽게 풀립니다. 예.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신뢰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 이렇게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언급된 사람들도 쉽게 말을 했을 수 있고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이랑 말을 했다고 보다는 그런 하나의 부류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런 게 좀 과시를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도 지금 창원시장의 친구다, 비서실 공무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분 가시하면서 결국은 이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저도 뭐 이렇게 이 재판 업무를 하다 보면 사기꾼의 전형적인 특성이 전화를 맨날 해요. 그렇죠. 사장님 그러면서 그러고 일부러 스피커폰을 또 틀어요. 누가 듣게 하죠. 듣게 하려고. 그리고 형님 그러고 형님도 아닌데 형님하고 말을 좀 하대도 하고 일부러 반말도 붙이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형태로 존칭을 생략하면서 마치 내가 친한 척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요.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인데 근데 문제는 그중에 일부는 어찌어찌 압니다. 기본이 또 있어요. 또 진짜가 있으니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이 모두 다 가짜면은 사기꾼을 못 칩니다. 치죠. 그러니까 지나가다 만났어도 밥을 한번 먹어서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깊이 알지는 알지 않죠.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 창원시의 K 사무관 아는데 걔 뭐 거기 있잖아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알지만 깊이 알지는 못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아닐까 하다 보면 같이 또 인사를 해요. 그래서 사기가 들어가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허세 가시 부분 봤는데요. 두 번째가 좀 이 강약, 약강 이 모습, 명태균 씨 모습인데, 그러니까 강자하고 할 때하고 약자하고 할 때하고 말투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액센트도 좀 주목해 보세요. 액센트. 요거 한번 들어보고 액센트 같은 거 살짝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고 우리 베프님하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선이 경선태서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에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이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죠 그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 내가 그러면 앉아갖고 언론사 해갖고 노리저리 해갖고 언론사 장사해 못 가야.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나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자, 이게 같은 사람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마치 극도의 존칭을 취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주 뭐 하대하는 모습인데 김영선 의원 할 때 얘기할 때가 이제 그 2인칭을 써야 될 걸 본인이라고 쓰잖아요. 3인칭을 써버리잖아요. 3인칭입니다. 보통 그게 이제 사기꾼들이 보통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액센트도 이제 뒤쪽에 늘리죠. 그러니까 이제 잡아먹는 걸로 하는데 전때 그리고 그 존칭을 안 쓰지 않습니까? 김건희부터 시작해갖고 뭐 오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계속
강조점을 거기다 두는 거죠. 말투에 그런 어떤 습성들이 배어 있네. 아니면 의도한 말투일 수도 있고. 그거를 계속하다 보면 사기꾼이라 얘기하다 보면은 사기꾼의 말투를 배웁니다. 근데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선 의원에다가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요. 진짜 대법관도 제가 찜점 없는 걸 봤습니다. 사기꾼도. 왜냐하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고픈 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당하는 겁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김영선한테 고픈 뭐예요. 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 수 접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김영선 전 의원이 참 좀 안쓰럽기도 하던데 어쨌든 약강의 모습 봤습니다. 자, 오늘 검찰 조사가 있는데요. 대통령실로 SOS 쳤다는 얘기도 있고 뭐 지금 또 자신의 SNS에 또 글을 하나 남겼는데 좀 완전 또 다른 결의 또 글이 좀 읽혀집니다. 뭐 보면 여기는 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베프님 좀 봐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의 경솔한 은행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니다를 안 쓰는데 이렇게 쓴 거고부터 시작해서 씁니다라고 했고 여기 쭉쭉쭉 하는데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강혜경이나 운전기사가 자기를 협박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기는 무고한데 쟤네들이 나를 엮어넣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살려달라 이런 건가요? 아니 불안감이 있는 건가요? 일단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겠고 나의 포지션을 광고해야 되는 거죠. 내 포지션은 이거다. 선택은 니네들이 해라. 요거죠.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법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택지를 더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 좀 드려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차하면 예컨대 자기의 구속이라든지 이런 일까지 간다면 본인이 뭔가 갖고 있던 거라든지 폭로 이런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음 선택지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단계 나갈 수 있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스타일상. 그렇죠. 혹시나 다른 행동도 할 수 있다.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저런 사람들은 절대 없애지 않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죽어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어떤 걸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오늘 조사 지켜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 사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 육군 장교입니다. 현역 장교가 신상공배 여부 어제 결정될 예정인데 본인이 이 신청을 해서 일단 거부가 됐습니다. 그 사건요. 법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사건은 10월 25일 날 발생한 건데 시신은 2일 날 11월 2일 날 발견된 사건. 일명 이제 육군 소령에 의한 뭐 토막살인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신원은 대충 나왔습니다. 뭐 양 씨 가지고 있는 소령이라고 하고 이미 뭐 인터넷상엔 다 나와 있지만 말씀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사이버 작전사령부의 주차장에서 이 범행을 했고요. 근데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 이전의 법으로는 이게 이의 신청이 안 됐는데 바뀐 법으로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판례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게 본인이 이걸 행정소송을 해버리면은 신원 공개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원공개위원회에서는 이 사람 신원을 공개해라라고 했는데 본인은 나 소송하겠습니다라고 한 상태, 유예된 상태입니다. 지금. 자, 이게 신원 공개 해야 된다. 베프님 말씀 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경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경우 이 사람은 지금 국방부에서 직할부대이기 때문에 전혀 그 뭐 관계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자체가 교제폭력 혹은 스토킹 관련된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금 보도된 거는 우발적 무슨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치정이나 뭐 교제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피해자는 단기 계약직 군무원이고 이 가해자는 정식으로 이제 장교, 소령이고 사관학교 출신 장교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뭘 했을 가능성. 그래서 이제 그 범행이 일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분명히 이 사람이 여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령부 내에 다른 여자 군무원들도 역시 그랬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공개가 돼서 다른 어떤 여자를 확인하고 이 사람의 범죄를 확인해야지. 공개하면 금방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범행 동기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국방부 직할부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사이버 작전사령부. 그러니까 아마 국방부에서 그거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살인이고 시신훼손까지 정말 그렇죠. 흉악한 예. 범죄인데요. 또 하나는 제가 걱정하는 네. 거는 뭐냐면 이게 공범이 있을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화천에 가서 유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왜 화천까지 갔을까? 네. 화천에서 한 7, 8년 근무했다고 합니다. 예. 뭐 중대장쯤 되겠죠? 아마 대위 때. 대위지. 예. 그 군대 생활 해보셨지만은 네. 거긴 쉽게 말하면 자기 나와바리 아닙니까? 저도 하천에 그러니까 잘 안다는 네, 거예요. 사단들이 많죠. 예, 거기. 사단들이. 예. 그러면은 뭐냐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추정입니다만은. 받았다. 추정이지만. 그러니까 물론 장소적인 것도 있지만 두 가지 다 생각해. 이거는 수사상이 나와야 된다. 네. 근데 지금 경찰의 수사가 너무 빠릅니다. 빨라요? 왜냐하면 어제 현장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6일 날. 오늘이 8일이죠. 예. 그저께 현장 검증을 했어요. 예. 근데 수사는 며칠부터 했죠? 3일 날 잡아서 밤에 잡아서 2, 3일밖에 안 됐네 지금. 금방. 4, 5일밖에 안 했어요. 와, 금방 진행해 버렸네요. 아니 근데 이 중대한 사건을 이틀밖에 수사를 안 해요. 이상하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범인이 뭘 했냐면요.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가 네. 검거 직전에 완전 파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포렌식이 이 사람이 사이버 작전부 소속이기 때문에 더 잘 알겠죠. 더 잘 알아. 예.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의 포렌식이 복구가 안 되고 본인 것도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를 추정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 그 수법도 매우 잔인하고요. 그렇죠. 예. 이게 완전 범죄를 노렸던지 휴대전화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일부러 휴대전화로 막 그 휴가 내는 척하고 그렇죠. 예. 생쇼를 다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되고 그렇죠. 감춰질 사실은 막 돌 달았는 거 보면 막 시신이 안 떴으면 그렇죠. 이거 완전한 범죄가 될 뻔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 검증도 이상했어요. 예. 현장 검증도 부교 위에서 이걸 던지더라고요. 부교 위에서 이걸 하는 그런 범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수사가 너무 허술한데. 예. 그래서 저는 걱정이 차라리 이럴 바에 신상 공개 빨리 해가지고 그렇죠. 다른 제보 받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요? 네. 그게 했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행정소송 들어가면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합니까? 가처분 집 넣어가지고 만약에 해가지고 만약 그 받아들이시면 얼굴 공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간 동안도 안 되죠. 저 다른 좀 얘기긴 네. 한데 뭐 이 건하고 뭐 같은 이 신상 정보 공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증거 확실하고 본인 자백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뭐 인권이 이 사람들이 인권이 필요합니까? 피해자의 어떤 그런 걸 밝히려면 말씀처럼 그 부대에서 어떤 행동을 당연히 했을 거고 그렇죠. 다른 피해자, 다른 목격자 그리고 피해자는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막아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오히려 이 범인들한테 유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의 법상으로는 무조건 공개인데 네. 이거는 그걸 여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법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신상 정보 관련해서 미국의 대다수 법은 그냥 공개해요. 그냥 공개하는 거죠. 예. 왜 이 사람들 인권이 뭔데 이게 인권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이의 신청 받아가지고 결국 시간 끌어서 지금 베프님 말씀처럼 수사가 엉망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실제로 이 얼마 전 사례는 공개가 아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N번방 사건인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게 베프님 첫 범행 맞을까요?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치밀하게 했던 거 혹시나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20토막을 냈다고 합니다. 진짜 잔인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본인 얘기대로 목을 졸랐는지 저는 그것도 신뢰하지 않아요. 알 길이 없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실제로 예를 들면 총기 오발 사고나 총기로 죽이고 거기를 했다고 해도 사실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인을 잘라버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수사를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연결점이 이게 만약에 이랬다고 했다고 하면은 이전에도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군인입니다. 소령, 중령, 진급 예정자, 사관학교 출신. 막 이름을 제가 확 공개하고 싶어요. 저는. 아, 양소령이라는 건 나왔는데. 양소령 이름 확 그냥 공개해가지고 얼굴까지 탁 붙여주고. 그리고 그 기수에서 네. 이미 제일 앞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 이러면 다 알잖아요. 다 알려지는 바에 아예 공개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무슨 법을.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 계속적으로 지켜보기를 하고요. 자, 오늘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